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4만 8,11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4,836명, 완치 37만 8,982명으로 집계되어 3.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진행 중이던 대규모 임상시험을 중단시켰습니다.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매우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노백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생감시국은 문제의 사건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으며 임상시험 중단 기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이끌어온 연구소 소장은 이번 결정이 사망건과 관련이 있지만 백신과는 관련이 없는 사망이어서 이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소장은 현지 방송에서 백신과는 관련이 없는 죽음이라며 임상시험을 중단시킬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노백 백신의 안전성이 이슈로 떠오르자 서부 자바주 반둥에서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주최 측은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르마는 중국 시노백과 협력하여 올해 8월 11일부터 반둥에서 현지 인지원자 1,6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3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임상 주최 측은 1,620명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더는 접종이 없고 정기적으로 관찰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위한 식약청 허가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12월 셋째 주가 돼야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초 발리를 코로나 그린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중국 세계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1,800여만의 분량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1인당 2회씩 총 910만 명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총 43,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시험의 결과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효험으로 이날 소식의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나타난 시점은 두 번째 백신 투여 7일 후였으며 반드시 2회 투여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의 글로벌 보건 위기를 끝내는 데 도움을 줄 돌파구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며 몇 주 안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화이자는 올해 안에 5천만 회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13억 회분을 제조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해 일반 특혜 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특혜 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 등 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특혜 제도입니다. 미 정부는 지난 1980년 인도네시아를 관세 특혜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는 향후 4년간 매트리스, 타이어, 스포츠 장비, 전자제품 등을 미국의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미국 시장 내 다른 수입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상호 간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인 201억 달러 가운데 13%인 26억 1천만 달러가 면세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혜택은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4년간 관세 혜택이 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이번 관세 혜택 연장 결정으로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관세 혜택 제도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단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후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수입돼야 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교역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인도네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장관들에 대해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건부 장관, 관광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여러 명의 이름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프라보어를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올해 코로나 사태와 옴니버스법 시위 상황에 프라보어를 내각으로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혼란이 훨씬 컸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프라보어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대선 후보 인기도 조사에서 18.3%를 얻어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어 장관의 인기가 높아 내각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농림부 장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올해 7월 식량 문제는 안보의 영역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식량개발 특임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자리 이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프라보어 장관이 K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인물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교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분담금 5천억 원을 연체 중이며 재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방문해 각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 조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내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원료와 중간재 수입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중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수입량이 많은 업종을 선정하고 있고 2022년까지 35%까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 사무차관은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원료 중 하나는 화학산업 분야이며 기계와 전자전기 수입 자본제도 국산품으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입을 완전히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수 산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코로나19 전에는 평균 70%였으나 현재 56%까지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정한 내수 산업 활성화 7개 우선 분야는 식음료, 화학, 섬유, 의류, 자동차, 전자, 의약품 분야이며 이를 기준으로 로드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의 강경파 이슬람 지도자가 3년여 만에 귀국하자 수천 명의 지지자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운집하면서 공항 운영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날 귀국한 시하브는 2016년 당시 기독교계인 아홉 자카르타 주지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이슬람 단체 지도자입니다. 그는 아홉이 대중연설 중 이슬람교와 관련해 신성모독을 했으니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무슬림 20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소집하는 등 중국계 기독교도인 아홉의 재선을 막기 위해 앞장섰고, 실제로 아홉 전 시장이 2017년에 신성모독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시하브는 무슬림 사이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하브가 외간 여성과 음란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부상하자 경찰은 시하브를 반 포르노법 위반 혐의와 건국이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두 가지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지금까지 사우디에 머물렀습니다. 사우디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시하브가 최근 사우디에서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고, 정치법률안 보두정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의 귀국을 막은 적이 없고 이번 귀국은 사우디 정부와 시하브 사이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하브가 이날 도착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지지자 상당수는 전날 밤부터 공항에서 밤을 새우며 그를 기다렸고, 또 다른 상당수는 공항을 오가는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행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항공편 이착륙 일정을 조정했고 승객들은 2-3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시하브의 귀국을 계기로 무슬림이 더 단결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회 급진화를 걱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은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와 대학원에 태권도복과 용품을 후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는 하반기부터 태권도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수업 시작을 보류 중이며 인도네시아 경찰청 태권도협회 윤유중 총감독과 온라인 수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경찰대학원은 올 초 70편 규모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마련하고 주 2회 태권도 수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찰 태권도 연맹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창립된 후
인도네시아 경찰에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는 4년제 과정으로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이고 대학원은 2년제 과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태권도복 1350벌과 호구 등을 경찰대와 경찰대학원에 후원했고 향후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강현 현대자동차 아태권역 부본부장은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인도네시아 경찰대 정식 과목으로 채택됐기에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지원하게 됐다며 인도네시아 경찰의 현대자동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경찰 영사는 현대자동차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해줘서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로토 인도네시아 경찰대학장은 태권도가 한국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트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출장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인을 위해 지난 11일 신남방 3국 비즈니스 현장 점검 웨비나 인도네시아를 개최하였습니다. 코트라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와 협력센터는 우리 기업이 온라인으로 현지 비즈니스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웨비나를 기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웨비나는 코로나19 동향과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한 후 진출 기업의 현지 물류 동향과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전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사로 나선 이종윤 자카르타 무역관장, 임준환 그린네이처팜 대표, 정민경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장의 생생한 현장 상황과 유익한 정보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목덕규 협력센터 운영팀장은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웨비나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코트라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진출 기업 간 소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평호 코트라 사장은 이번 웨비나가 신남방 국가의 코로나19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웨비나는 코트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